글쓰기는 저에게 뭐다? 뚜러뻥이다. 고기가 맛있어 100번 말하면 뭐예요? 한번 먹어봐야죠. 일단 써보지도 않았는데 써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얘들아 이 글 어때? 라고 물어봐요. 성장이 보이잖아요. 성장하는 글은 좋은 글입니다. 자기들의 글이 어딘가에 쓰이면 막 어떤 애가 뭐래요? 아씨 좀 잘 쓸걸. 선생님 저 하나 더 쓰면 안 돼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이 글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이 글이 살아있는 글이라는 걸 알죠. 그 글을 꼭 써야 하는 자기만의 이유가 생기면요, 말하지 않아도 씁니다. 지금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됐죠? 목요일이면 목요인강. 목요인강 시즌 1 글쓰니까 수업이다. 찐무명 교사, 찐무명 6호 교사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무명교사 6호입니다. 이름 말할 뻔했네요. 네. 우리 6호 교사님은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저의 정체성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단어로 고정할 수는 없는데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다. 이렇게 통통 튀는 얌체공 같은. 얌체는 아니지만,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 6호 교사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네, 조수와 기다림과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공중에서 하나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간다. 시 어때요? 시 어떠세요? 네, 괜찮죠? 네. 이거는 15살 소녀, 그것도 사춘기 소녀가 지은 시입니다. 이 친구가 평소 글을 쓰는 걸 좋아했냐고요? 아니요. 왜 썼냐면요,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제가 딜을 했습니다. 너 설거지 할래? 시 쓸래? 그랬더니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10분 만에. 그래서 10분 컷으로 나온 시입니다.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 괜찮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틈만 나면 엄마 설거지 대신 시 쓸게. 그래서 벌써 시가 몇십 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요, 어떠냐면 글에 대한 재미를 조금씩 알아갔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자체가 주는 흥미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게 글쓰기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대부분 얘들아 오늘 글 쓰자 그러면 와 이런 친구 있나요? 이상하죠?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대부분 모시분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또 글이야, 짜증나, 또 뭘 때우나, 대부분 이런 표정들과 반응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3월부터 4월까지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시켰어요. 물론 아이들에게 글을 써오면 이건 왜 이래, 좀 더 길게 써, 이런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한 달 후에 보자. 이러면서 아이들의 글을 그냥 묵묵히 읽어줬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아이들이 왜 글을 싫어할까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어떤 것을 저는 사용했냐면, 아이들을 알아야 아이들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지는요, 아이들이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런 설문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궁금한 질문들 3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얘들아, 선생님 안 혼낼게. 한 가지만 솔직하게만 대답해줘 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간 간청하다시피 했더니 정말 리얼하게 솔직하게 아이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결과를 볼까요? 짠. 저희 반은 27명인데 25명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반의 케이스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다 글쓰기가 싫다고 하는데 혹시 설마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없을까?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싫어요, 흑백 논리보다는 어느 정도 좋은지, 어느 정도 싫은지 좀 가늠해 보려고 1부터 10이라는 척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인 결과가 8명. 그러니까 진짜 싫은, 찐 싫은 애들이 8명이었고요. 찐 좋은 애들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찐 좋은 애들은요, 제가 아무리 뭐 쓰지마 해도 쓸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1번, 2번, 3점인 아이들은 어떻게 구워 삶아도 아마 안 좋아하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퍼센트를 봤더니 싫은 아이들이 40%, 그 다음에 중간인 애들이 25%, 그 다음에 긍정적인 아이들이 3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글 쓰는 게 왜 좋니? 솔직히 대답해봐. 그때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와우,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써보니 재밌을 때가 있어요. 전 이 답에 굉장히 방점을 뒀습니다. 아이들은 먹어보지 않은 거에 일단 안 먹는 편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도 안 써봤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느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6번에도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글로 쓸 수 있대요. 이 정도 아이들은 약간 수준이 있는 아이죠. 그리고 7번을 보세요. 글 쓰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이건 아마 숙제를 했을 때 그 통쾌감이 약간은 들어가겠죠? 8번 보세요. 뭔가 모를 쾌감이 있다, 시원하다. 이건 써본 아이들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멍청이가 되는 게 싫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근데 여기서 보면요, 답들 중에는요, 이 5점 이상, 제가 보기에 한 8점 이상인 아이들은 좀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렇다면 제가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글쓰기가 싫다.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글쓰기가 싫다인 아이들이요, 아까랑 퍼센트가 좋다랑 비슷했어요. 대동소이하긴 했지만 좀 웃겼던 게 글쓰기가 싫은데 진짜 싫은 아이들이 10점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8명이었잖아요. 지금은 4명이에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왜 쓰기 싫은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귀찮다. 대부분 아이들은 귀찮아해요, 글쓰기를. 근데 그냥 귀찮은 게 아니고요. 여기 한 5번 보세요. 아니 4번, 오타가 났네요. 4번이 2개네요. 뭐가 귀찮냐면요,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도 물론 귀찮지만요, 생각하는 게 귀찮다. 아이들은요, 이미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글을 쓴 아이가 요 답을 쓴 아이였어요. 저는 선생님, 머리도 좋은 아이인데 생각하는 게 싫어요. 이미 아이들은 수동적인 아이들로 굳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그랬던 게 이제 3번이요. 맞춤법을 틀리면 엄마한테 혼난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가 옆에서 하나씩 지도해주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보이기 위해 썼으니까 당연히 싫겠죠. 그리고 6번 보세요. 글을 잘 못 쓴다. 아이들은요, 쓰기 싫은 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썼어?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쓰기 싫어지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손이 아프대요. 팔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불편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뭔가 자기를 억지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손이 아프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틀렸다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된대요. 아이들도 글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구나를 저는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아이들이 진심을 물어봤어요. 근데 니네 진짜 싫으니까 뭐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없지? 별로 이렇게 잘 쓰고 싶지 않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물어봤는데요. 웬걸요? 저희 반 25명 중에 1명, 꾸러기 녀석 빼고는요, 다 10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건 뭐예요?
잘 못 써요. 저 아직 잘 못해요. 그치만 잘 쓰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의 속마음은 잘 쓰고 싶다예요.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마지막 질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아이들이요, 대부분이요, 선생님 글쓰기를 쉽게 가르쳐 주세요. 쉽게 알려주셔야 제가 하죠.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리고 선생님 대부분의 양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아요. 조금 줄여주세요. 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요, 되게 중요한 건 아까 좋다라는 대답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마지막 진짜 싫다는 애들도요, 좋다라는 거에다 답을 썼어요. 이거는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무조건 싫다는 아니에요. 뭔가 잘하고 싶다라는 아이들의 소망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희 반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디스쿨에도 공유를 해놨는데 선생님들 반을 조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속 깊은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이게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선생님 저를 때려주십시오.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쓴 아이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잘하고 싶다라는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재미있게 해달라는 말이 많았어요. 글쓰기는 재미없다라는 게 아이들의 고정관념 속에 이미 박혀있다는 뜻이에요. 글쓰기가 진짜 재미없을까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입으로 간증을 하는 글들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이들의 성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 반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반 아이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마 되게 수준 높은 아이들은 조금 더 선생님 심화 과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에 맞게 아이들의 필요와 아이들의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분석하라. 이게 글쓰기 전에 할 일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 몸 좀 한번 풀었으니까 글의 맛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냐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4월달에 저희 반 아이가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주안의 집에서 줌 수업을 하고 같이 놀았다. 그리고 계속 놀다가 1시에 태권도를 갔다 와서 마트 가서 삼각김밥 먹고 초콜릿도 먹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유나 동생이 집에 가고 나, 동생, 엄마, 아빠랑 아빠 친구의 아기를 보러 갔다. 거기에서 아기랑 놀다가 집에 와서 양치하고 잤다. 요은이의 하루 끝. 재밌었다. 재밌으세요? 저는요, 늘 예시를 들어주는 아주 모범 정답인 글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글 어때? 라고 하면서 꼭 예를 들어주는 게 나는 오늘 일어나서 양치하고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고 축구하다가 집에 와서 잤다. 참 재밌었다. 어떠니? 그럼 애들이 웃어요. 니네 왜 웃니? 선생님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제가 이 글을 읽어주고 나서 얘들아 어때? 여기서 어때는요 잘 썼다 못 썼다라는 평가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들은 느낌 소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글을 읽어줬습니다. 제목 뭐? 쓰레기국을 먹었다고? 나도 정말 쓰레기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빨리 말해서 쓰레기국이라고 들린 것이다. 원래는 쓰레기국이었다. 나는 쓰레기국을 싫어하지만 어른들은 먹는다.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 글 어때요? 애들이 이 글을 읽어주면 반응이요. 웃겨요. 그래요. 뭐가 웃긴데? 쓰레기국이래잖아요. 쓰레기국이래잖아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반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저 그 장면이 막 상상이 돼요. 진짜? 오, 그렇구나. 저는요, 이 글이 좋다, 나쁘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얘들아, 이 글 어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의 어때는 잘 썼다 못 썼다가 절대 아닙니다. 맞춤법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닙니다. 내용이 길다 짧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의 어때는 이 글을 읽고 너의 그냥 그 느낌 그대로를 얘기해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약간의 훈수를 둡니다. 저는 오늘부터 글쓰기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얘들아 이렇게 읽어주고요. 자연스럽게. 얘들아 근데 너희들은 어떤 글이 더 살아있는 글인 것 같니? 1번과 2번과. 그럼 아이들이 막 고민을 해요. 살아있는 글이 뭐예요? 살아있는 글은 뭐냐면 니네 생선이 있는데 냉동실에서 꺼낸 생선과 갓 잡은 낚시해 온 생선 어떤 게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요 깨꼬닥 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 뛰어요. 맞아 그거야.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쓰는 게 살아있는 글이야. 그러려면 막 니네 안 좋아놓고 좋았어요 이러면 그거 살아있는 글 아니야. 왜냐하면 솔직하지 않잖아. 솔직한 글이 살아있는 글이야. 선생님 솔직하게 썼다 혼나면 어떻게 해요? 혼난다고? 선생님은 솔직하게 안 쓰면 혼나. 그래서 솔직하게 선생님 이것까지 써도 돼요? 할 정도로 솔직하게 쓰면 선생님은 엄청 기뻐해. 한번 선생님을 테스트해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글은 남의 얘기 쓰지 마. 아까 봐봐 뭐 누구는 뭐를 했고 동생은 어디를 갔고 왜 내 글에 왜 남 얘기를 써? 네 얘기 써. 봐봐 두 번째 글은 쓰레기. 나는 쓰레기국 싫어하는데 누구 얘기야? 내 얘기잖아. 내 얘기를 쓰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네 얘기를 잘 모를 수 있어. 너는 알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줘. 그러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글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게요?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약간 끄덕끄덕 하면서 글이 약간씩 바뀌어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한번 볼까요? 저는요 매주 월요일 1교시 교사도 제일 힘들고 아이들도 가장 힘든 시간이 월요일 1교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이런 시간으로 약간 못 박았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같이 품평회 하는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글인가 이 글이라고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그래서 1교시에는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일기를 따로 쓰지 않아요. 독서록도 따로 쓰지 않아요. 그냥 저는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써오는 그런 글 한 편을 내거든요. 그럼 주말에 아이들이 써서 월요일날 가지고 와요. 그럼 아침에 제 책상에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럼 그 글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냐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아이들이 뭐랄까 여러분 그 가수들 막 뽑는 거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한 사람이 노래 부르고 나면 막 이렇게 막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듯이 아이들이 마음껏 막 자기들의 의견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것만 오늘 기억해도 좋아요. 얘들아 이 글 어때? 이제 아이들도 알아요. 이 글이 잘 썼어요 못 썼어요 라는 말은 몇 번 하다 보면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이 글은요 왠지요 막 진짜 그 장면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요걸 준비하면 돼요. 이게 뭘까요? 이거 우리 학교에 되게 흔한 A4 박스 있잖아요. 그거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은 멋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숨겨놔요. 뭘 숨겨놓냐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보물들을 숨겨놔요. 이 안에 뭐가 들었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반응이 좋은 것들로 해서 이렇게 채워놔요. 미리 채워놓고 아이들이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그날 글을 읽어줘요. 근데 글을 읽어줄 때 규칙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글은 절대 읽어주지 않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요. 선생님 저 읽어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글을요 하나씩 읽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딱 하나. 얘들아 이 글 어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아이들이 와 저걸 뽑히겠다. 왜? 이 글이 왜? 살아있잖아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와서 이 멋쟁이함에 손을 집어넣고 오감을 이용해서 하나를 뽑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그 표정 아시죠? 뭐가 나올까 하면서 그럼 아이들은 우와 우와 이렇게 단성이 터집니다. 예, 요걸 이용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꼭 보상을 줘야 돼요. 저는 왜 주냐면요 제가 이래요. 보상을 주니까 쓰고 보상 안 주면 안 쓰잖아요. 근데 저의 생각은 달라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맛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고기가 맛있어 100번 말하면 뭐예요? 한번 먹어봐야죠. 일단 써보지도 않았는데 써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은 이 선물을 왜 주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글을 써왔는데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귀한 글을 선생님이 이렇게 영접을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줄 게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이거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작가라도 되는 것처럼 어깨뽕이 막 올라가면서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나도 내일은 써오리. 이렇게 다짐을 무언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 글 어때?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친구 토요일에 설거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키가 작아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 했다. 세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릇에 세제가 묻어 있으니 음식 먹을 때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보니까 양치하듯이 3분씩 씻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허리가 이렇게 구부리고 했더니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다. 설거지만 하니까 허전해서 진공청소기를 돌렸는데 너무 시끄러웠고 청소기가 3년이나 지나서 그런지 고무줄, 먼지가 잘 이렇게 밀리지가 않았다. 청소기가 너무 오래돼서 엄마한테 청소기를 새로 사달라고 해야겠다. 집안 청소를 다 끝내고 엄마한테 3,500원이나 받았다. 너무 좋았다. 다음에 집안 청소를 더 잘해서 돈을 벌어야지. 크크크. 이 친구 이건 주제가 뭐였냐면요. 저희가 원작품으로 화요일에 두꺼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집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인질로 잡혀갔는데 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집 청소, 부엉이네 집 청소를 막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기가 차해요. 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청소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얘들아, 우리도 혹시 집안일 중에 좋아하는 거 없니? 있을 텐데. 선생님은 분리수거하는 날이 너무 좋거든? 막 이러면서 너희들도 잠재되어 있는 집안일 본능을 한번 일깨워봐. 뭐를 하면 좋은지를 한번 찾아봐.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그대로를 글로 써와. 이게 미션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써온 거예요. 얘들아 아니고 선생님들, 이 글 어때요?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와 약간 띠용했어요. 왜? 왜 띠용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뭘 했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그냥 나는 오늘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했더니 힘들었다. 그래서 엄마가 3,500원 주셨다. 끝? 그럼 얘가 어떻게 설거지 했는지 몰라요. 얘 지금요. 접시를 하나당 3분씩 닦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물값 엄청 나왔겠다. 막 이러면서 이 글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가 막 녹여들지 않아요? 아이들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글을 잘 쓰려면요, 글을 잘 쓴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글을 쓰려면요, 관찰이 필수예요. 이 아이는요, 청소기를 밀면서 관찰한 거예요. 이거 동전이 안 빨려. 고무줄이 안 빨려. 그래서 얘는 이 청소기가 몇 년 됐는지 아마 엄마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엄마, 이거 몇 년 됐어? 3년. 아이고, 이제 바꿔야겠네. 집안 대소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경제적 관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했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요, 자기가 이거 하나 돌렸을 뿐인데 집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도 이 글이 살아있는 글이라는 걸 알지요. 이 친구 나와서 뽑을게요, 안 뽑을게요? 뽑았죠. 이 친구 되게 좋은 거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와 부럽다,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네, 이렇게 월요일마다 합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는요, 누구냐면 좀 전에 제가 뭐뭐 했고 뭐뭐 했다 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한 달 만에 바뀐 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엄마의 말. 줌 수업할 때 그린 엄마의 주름살 그림. 내가 열심히 그리는데 좋아하시겠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그린 그림을 엄마한테 보여주었다. 근데 엄마가 말을 했다. 이게 뭐야? 내가 말했다. 엄마야, 이게 뭐야? 못생겼잖아.
엄마 나 글쓰기 써야 돼. 엄마가 표정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은이 잘 그렸어. 처음에 물어볼 때는 0% 잘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가 되었다. 엄마한테 칭찬받는 나도 더 열심히 그려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 친구 처음에 뭐뭐 했고 뭐뭐 했다 이 친구는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친구예요. 그냥 있었던 일을 다 쓰면 좋은 글, 왜냐면 많이 채워지잖아요. 그 잘 쓴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 글을 막 들으면서 아니네, 하나에 좀 집중적으로 파야겠네, 한 놈만 파야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마의 표정을 유심히 봤던 거예요. 그 봤더니 엄마가 나는 열심히 그렸는데 이게 뭐야 못생겼잖아. 그 표정을 보고 얘가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엄마한테 다시 물어본 거야. 엄마 이거 숙제야. 그랬더니 엄마 표정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보고 얘가 0%에서 100%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아이가 글을 못 쓴 글인가요? 아니죠. 저는 살아있는 글이라고 엄청 칭찬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보이잖아요. 성장하는 글은 좋은 글입니다. 네, 자기들도 이 성장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뒤에 간증글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아이들은 또 같이 웃고 아 맞다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주제가 뭐죠? 좋은 교사는 중간중간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가는 교사입니다. 네, 글쓰기를 하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간증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간증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요 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좀 안 해요 잘. 내가 해야 될 이유 생긴다? 그럼 전 불도저예요. 그냥 밀고 나가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왜 써야 되지? 저는요 수학을 가르칠 때요 지금 6단원 3학년 6단원 의견을 말해요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거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 단원을 왜 배우지? 의견을 말해야 되니까요. 아니 의견을 왜 말해야 되는데? 의견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힘들어해요. 저랑 수업하면 좀 힘들어요 초반에는. 예. 근데 얘들아 이번 단원 수행평가는 너희들이 니네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을 설득시켜야 돼. 어떻게? 니네가 의견을 말해서 그 의견으로 그 사람을 넘어오게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A야. A 플러스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고민돼요. 뭘 설득하지? 어떤 아이는 이렇게 했어요. 저 에버랜드 가고 싶어서 엄마를 에버랜드 가게 만들 거예요. 오케이. 너 그거 설득시키면 넌 A 플러스야.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번 단원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있어야 아이들은요 덤벼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글을 왜 써야 하는지 이 동기를요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찾아보는 거를 좀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문하진 않았고요 은근슬쩍 아이들에게 글을 왜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에게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들도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예요. 얘들아 오늘 우리 글 쓰는 날이지? 그래 오늘 운동회 했으니까 글 써. 쓰고 싶을까요? 저라면요 저도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저 별로 안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긴 쓰겠죠. 그치만 그 글이 진정 살아있는 글이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글을 꼭 써야 하는 자기만의 이유가 생기면요 말하지 않아도 씁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씩 볼까요? 저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명교사 유코야, 너만의 이유가 혹시 있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요 저의 진심을 찬찬히 묻는 시간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저는요 그럴 때마다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걸 글로 풀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요 여기로 보내요. 제가 여기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음연구소에서는요 매달 월간 이음이라는 잡지 맞나요? 잡지? 네, 잡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청하지도 않으셨고요. 뭐 원고료를 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디밀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 쓰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왜 저랬지? 왜 자꾸 제가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걸 관찰했다가 그걸 글로 풀어요. 그게 저만의 이유거든요. 글을 쓰는 이유. 왜냐면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요, 제가 채팅창에 여러분이 나만의 글 쓰는 이유를 오늘 한 가지라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것만 찾아가셔도 오늘 본전 뽑으셨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만의 글 쓰는 이유를 발견하시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제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이상해졌네요. 네, 저는 교사의 경험은요, 버릴 게 없어요. 매화나무는요, 매화꽃이 예쁘게 펴서 향기를 주고 꽃도 예쁘지만 매화 열매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또 맛있는 매실주가 되잖아요. 매실 주스가 되잖아요. 주가 아니라. 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 어디에서 본 영화 한 장면, 버릴 게 없어요. 그걸 조금만 다듬으면요, 모든 게 수업 자료가 돼요. 그게 저희가 글을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요, 써먹어요. 제 모토는 배워서 써먹자, 배워서 남주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시대의 단골 손님이에요. 벌써 한 6, 7번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이음연구소에도 보내고 여기저기 막 써먹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재밌죠. 내 글이 쓰이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글이 어딘가에 쓰이잖아요. 아이들은 신나해요. 제가 사실 여기 올 때 아이들에게 저작권이 아이들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사실 유튜브 라이브에 나와. 근데 니네 글을 쓸 거야. 너희들이 작가잖아. 내가 니네 글 써도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막 어깨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비싼데 뭐 이러면서 안 돼요. 뭐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네, 한 번만 쓰세요. 대신 이름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글이 어딘가에 쓰이면 막 어떤 애가 뭐라냐면 좀 잘 쓸걸. 선생님 저 하나 더 쓰면 안 돼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어딘가에 쓰여야 돼요. 그래서 글 쓰는 여러분의 이유를 끝나기 전에 꼭 한 가지씩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요, 자기들만의 이유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내가 왜 써야 돼? 첫 번째, 이 친구는요, 야구하는 친구입니다. 자기가 야구하니까 항상 마음에 나는 야구하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나를 건드릴 사람은 없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몇 번 하다가 포기하더라. 이게 탑재된 아이예요. 그래서 뭐 좀 쓰자. 내가 왜?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 녀석? 센데?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할 이유를 조금 제시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제 바람이었고, 저희가 공개 수업 때, 대추하나리라는 글로 가지고, 내가 그냥 클리 없다. 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거예요. 효제, 혼자 운동을 잘할 수 없다. 엄마의 응원 잔소리, 제대로 해! 감독님의 매세대, 집중해! 열심히 해! 선배들의 응원 잔소리, 노력해! 라고 나에게 해준 잔소리.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것 같다. 여러분, 글 어때요? 오, 괜찮지 않아요? 이 친구 지가 써놓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친구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날 줌에서 공개 수업이었기 때문에 엄마들도 막 반응을 해주셨어요. 어머! 이 친구가 처음 자기가 이렇게 글 쓸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반응이 괜찮아요. 이 친구에게 글을 쓰는 이유가 생겼어요.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고 맨날 열애일 줄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쓸 수 있네? 이 친구요. 그 다음부터요, 글이요, 술술 나왔습니다. 막 글이 술술 나왔다는 게 막 엄청 잘 썼다는 게 아니라요, 안 쓰던 녀석이 쓰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자존심을 찾는 글 쓰는 이유, 나의 자존감을 발견하는 게 글쓰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친구에게는요, 이 친구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진우가 저절로 커질 리가 없다. 아빠의 간지럼 엄마가 잘하는 돈가스. 여기서 포인트는 엄마가 잘하는 돈가스예요.
왜냐면 이날 이 글을 쓰고 어떻게 될게요? 이 엄마가요 글을 써주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학부모 참여 수업을 지켜보았는데 진우가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고백하셨습니다. 요리 못하는 엄마인데 진우가 엄마의 돈가스를 먹고 자랐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날아갈 듯 행복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엄마 요리 못하는 엄마예요. 엄마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썼어요? 엄마가 잘하는 돈가스 아마 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잘하는 돈가스 튀기는 것도 능력이죠, 그죠? 소스 고르는 것도 능력이죠. 이 아이는 어떤 글을 썼더니 이 한 줄을 썼더니 어떻게 될게요? 반찬이 달라졌어요. 반찬이 달라졌어요. 어머, 내가 한 줄 썼더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네? 이 아이 어떨까요? 자주 쓰겠죠. 이 아이에게 글 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게 얼토당토 안 하죠, 사실은. 근데 그 아이에게 삘꽂히는 뭔가 하나만 발견되면요, 아이들은 쓴다니까요. 진짜라고요? 지금 거짓말 하냐고요? 아, 진짜라니까요. 제가 간증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그 친구예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머리 쓰는 걸 싫어해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넌 왜 안 쓰니? 저는 처음에 얘들아 쓰자 그러면 다들 네 선생님 이러지 않지요. 안티 분명히 있습니다. 3분의 1은 안 쓰고 싶어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쓰기 싫어? 오케이. 쓰지 마. 그럼 애들이 일단 눈을 동그랗게 떠요. 저게 진심일까 거짓일까? 아이들이 눈치를 봐요. 근데 제가 선생님 진짜요? 진짜 쓰기 싫은데 왜 선생님은 억지로 안 시켜? 근데 선생님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그러면 기다려주는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마다 시동 걸리는데 오래 걸리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동안 안 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대신 너는 안 쓰면 뭐 할래? 막 쭈삣쭈삣해요. 너도 놀 순 없잖아. 그래 지금부터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필사를 해. 그러면요 진짜 저는 선생님 한 2줄 쓰다가 선생님 힘들어서 못 쓰겠어요. 그냥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독해요. 다 쓰고 있어요. 2바닥을 넘게 땀 삐질삐질. 그만 써. 아니에요 선생님 이러면서 뭐 쓰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그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나서 너 필사할래? 글 쓸래? 그냥 글 써볼게요. 넘어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승현이가 저절로 기쁠 리가 없다. 아빠가 간지럽게 해주는 간지럽히기, 엄마가 재밌게 해주시는 재밌는 이야기, 할머니가 밤마다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 엄마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승현이는 줌 수업을 못할 리가 없어. 늘 칭찬해주시는 선생님, 기발하고 씩씩한 목소리를 발표하는 친구들, 초롱초롱한 거기에 집중하는 승현이는 재미있는 줌 수업을 즐겁게 못할 리가 없어. 이거 보고 얘가 어떻게 할게요? 뭘 발견할게요? 아주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짠. 내 재능이 엄마에게로 왔구나. 엄마를 통해 재능 유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엄마를 우리 엄마 이런 것도 쓸 줄 알아? 굉장히 엄마를 존경하듯이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엄마에게 재능을 물려받았으면 내가 안 쓰면 안 되지 라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이 친구 그 다음부터 열심히 써옵니다. 네, 이렇게 자기만의 이유들을 아이들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글인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대놓고 얘들아 글 쓰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 고민하게 계속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써왔어요. 저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 회원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런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일회용품 제가 대나무 칫솔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대나무 칫솔 줄 테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한번 써봐. 그리고 니네 원래 쓰던 원래 칫솔이랑 한번 비교 좀 해봐. 그래서 리얼하게, 솔직하게 한번 체험기를 한번 써와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뭘 했냐면 일회용 니네가 쓰는 거 있잖아. 한번 조사 좀 해볼래? 얼마나 쓰는지 한번 우리 집에 일회용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주 자세히 한번 관찰해봐. 그게 과제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써온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셨다. 주변에서 일회용품을 쓰는 걸 관찰해오라고 하셨다. 첫 번째는 빨래를 했는데 세제를 다 버려서 통이 일회용품이 됐다. 둘째는 회를 포장해와서 맛있게 먹고 나니 그릇에 일회용품이 되고 셋째는 아빠
아빠가 세차를 하시고 해장국을 사오셔서 그릇이 일회용품이 됐다. 일회용품이 2일간 3개가 나왔다. 아니 여기 밑에는요, 이 네모 박스는요 그날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요 이제 월요일 날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얘들아 어때? 그랬더니 한 가지만 썼으면 참 좋았을걸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하면서 낚아채갔어요, 공책을. 그러더니 이 밑에를 막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글쓰기가 어떤 의미일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글을 써서 자기는 생각하는 능력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글을 다 쓰고 쾌감이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는요 글을 고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는요 한 번 쓰고요 제가 이렇게 읽어주고 나면요 막 생각이 난대요. 그럼 또 가서 고치고 또 가서 고치고 또 가서 고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글을 고쳐나가면서 뭔가 다듬어지는 느낌이 되게 좋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글 쓰는 이 쾌감 느낀 애가 안 쓸까요? 쓰겠죠.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친구가 이 글을 써오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글을 되게 열심히 쓰는 아이긴 한데 약간 핀트가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약간씩 나가는 친구였는데, 이 글 보고 제가 막 크게 빵 하고 터졌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 젓가락을 쓴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했는데 장갑을 끼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마침 장갑도 일회용품이네? 그래서 그냥 일회용 젓가락을 썼대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잠깐 멈췄어요. 왜냐 하면 일회용 젓가락 말고 계속 쓸 수 있는 집숟가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때까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난 다짐을 했대요. 앞으로는 일회용 쓰지 말겠다. 제가 이 글을 보고 빵 터졌어요. 왜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왜 빵 터졌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되게 웃기대요. 바보짓 한 거 아니니에요. 그래서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이 친구가 어떤 장면인지 혹시 니네 상상이 되니? 그랬더니 막 상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막 그 싱크대 가가지고 숟가락 보고 맞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 친구에게 정말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와, 선생님은 이 장면이 마구 떠올라. 마구마구 떠올라. 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칭찬을 엄청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처음엔요, 글을요, 2페이지를 써온 거예요. 써오라 그랬더니, 그것도 막 구구절절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팔이요, 나중에 얼얼했대요. 이 친구에게 글은 어땠을까요? 억지로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생각하는 능력이 좋고 이 친구도 다 쓰고 나면 쾌감이 든대요. 야, 이런 느낌. 이 친구요 이제 2바닥씩 안 써요. 제가 제발 많이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써와요. 말하지 않아도. 네. 뿌듯하고, 쾌감은 아까 그 앞 친구였군요. 이 친구는요 다 쓰면 뿌듯하다. 뿌듯한 걸 느꼈다는 거죠.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요 글 쓰는 이유를 이제 2달 정도 됐잖아요, 저랑 공부한 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 쓰는 이유를. 저는 막 되게 대충 써서 낼 줄 알았어요. 그냥 막 그런데 되게 진지하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요, 내가 오늘 뭐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럼 이 친구는요 글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모으겠죠. 어제 이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요, 저는 글쓰기 공책을 이렇게 한 권에다 다 통합을 시킵니다. 한 권에다 다 써요. 그리고 꼭 써야 될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날 날짜, 그리고 제목이요. 왜냐면 내가 그게 언제였는지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글을 여기다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썼네. 어머, 좀 나아졌네. 자기 스스로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글을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한 아이들은요 계속 누적해서 써나갑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는요 월요일날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제 글 읽어주세요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막 계속 내 글 언제 나오나 이런 친구인데요, 공유하는 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친구는요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글을 읽는데 친구들의 표정을 봐요. 어머, 친구들이 막 재밌어하네? 그러면요 막 그게 동기유발이 엄청 되거든요. 그래서 또 쓰고 싶고 또 고치고 싶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대요.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리고 머리와 팔이 안 굳게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글쓰기가 점점 느는 게 자기도 느껴진대요. 자기 스스로 느낀다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요? 계속 늘어나면요 아이들은 쓰지 말라 해도 씁니다. 그리고 원래 싫어했는데요 기록이 남아있어서 좋고요. 그리고요 작가가 된 느낌, 저는 꼬마 작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된 기분 아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늘은 것 같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계속 쓰니까 더 재밌어졌대요. 써보니까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맛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 네, 그걸 아이들은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글꼴이 달라진 것도 느꼈고요. 글이 좋아졌다는 거, 글이 쉬워졌다.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초반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글이 아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별거 없네 이런 얘기예요. 자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짜증냈으면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글 쓰는데 북 찢었대요. 다시 써. 그거 써. 그랬더니 진짜요? 그거 써도 돼요? 그거 쓰는 거야. 그랬더니 쉽네 이러더라고요. 쉬워요. 진짜 잘 쓰는 글은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상상이 더해지고요. 뿌듯하고요. 요 부분은 다 됐나요? 근데 조금 더요? 몇 분 정도 더 해도 돼요? 마음껏해요?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데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썼냐면요. 저는 온작품을 좀 많이 아이들하고 사용을 해요. 글쓰기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화요일에 두꺼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침 메뉴를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글로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작품이 나올게요. 짠! 나는 오늘 아침에 불고기랑 조개국을 먹었다. 불은 위험해서 아빠가 도와주셨다. 조개국은 우리 아빠가 끓이고 불고기는 내가 했다. 요리는 서툴러서 힘이 들었지만 아빠가 도와주시 힘이 덜 들었다. 요리는 뭐라고 쓴 거예요? 힘든 거다. 우리 엄마 아빠를 앞으로 도와드려야겠다. 얘는 요리가 힘들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어요. 저는요 글은요 이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냐면 여러분 연속극 보는데 1회 딱 끝나면 재밌어요? 아니죠. 다음 회를 기다리는 그 재미를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만화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들아 1편이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2편이 나와야 돼. 글은 이어져야 돼. 다음 편에 뭐가 나올까? 다음 편은 이거야. 엄마에게 네가 옆에서 막 불 쓰는 거 엄마 보셨잖아. 엄마에게 그 본 그대로를 써달라고 그래. 그래서 엄마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민이가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붓고 볶았다.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 접시 가지런히 담는 모습이 너무 잘 보였다. 식사 후에 작은 접시들까지 설거지까지 해줬다.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준 현빈이에게 너무 고마웠다. 근데요 중요한 건요 여기서 끝날까요? 아이들? 재미없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써준 거를 다 읽어줘요. 그럼 애들이 막 좋아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울상이 된 친구가 있죠. 선생님 저 내일 써오면 안 돼요? 엄마를 닥달하러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내일 한 몇 편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끝날까? 2편으로 끝날까? 아니요 뭔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니네 엄마가 글 쓸 때 옆에서 봤지? 선생님이 니네가 꼬마 선생님이 돼서 글 쓰는 거 가르쳐 드리라 그랬잖아. 근데 그래? 그러면 니네 엄마들 가르칠 때 어땠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런 친구들부터 생각보다 잘 쓰시던데요? 막 이런 친구. 그래? 그거야. 그걸 써와. 또 이어져요. 글이 또 이어져요. 그 니네가 가르칠 때 그 심정 그대로를 써와. 짠. 네. 솔직하게 써와. 그러면요 애들이요 막 신나서 써와요. 우리 엄마 숙제하시는 모습 보고 느낀 점 쓰기. 엄마는 나한테 숙제 빨리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엄마 숙제하고 있을 때 왜 저녁 늦게 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빨리 쓰라고 하는데 저녁 늦게 하신다. 그리고 엄마 글 쓸 때 힘들었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니까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빨리 쓰라고 재촉하지 마. 알았지? 어때요? 애들 좋아 죽어요. 애들이 저는요 이제 좀 이따 말하겠지만 글은요 배설이거든요. 내 속에 있던 이 묵힌 감정을 뽑아내야 돼요. 아이들은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아이들은요 뿜어낼 데가 없어요. 그런 골병 들어요. 아이들의 골병을 해소해 줄 게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글쓰기가 어렵고 하기 싫은 아이들인데 글쓰기가 재미있다라는 것만 느끼면요 마음껏 뿜어냅니다. 네, 이렇게 뿜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글쓰기는 저에게 뭐다? 뚜러뻥이다.
글 쓰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 이음연구소 글 쓸 때요 쓰고요 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 혼자 써놓고 마치 마감 전에 뭔가 해낸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해요. 아이들에게 글쓰기는 건강이래요. 손도 오래 쓰고 잘 움직이게 해준대요. 머리도. 아이들에게 글쓰기는 자판기래요. 막 뽑아져 나온대요. 누르면 나온대요. 아이들이 이래요. 아이들에게 자판기는 자판기래요. 글쓰기는 천국이래요. 천국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물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저는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글쓰기가 좋아져서 아이들이 글쓰기가 재밌어져서 아이들의 이 막힌 이 속이 뻥 뚫어지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6강까지 이어주는 중에 가장 에너제틱.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뭔가 설득되는 듯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좀 아쉽죠? 예,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설득된다. 근데 왜 난 안 되지? 네, 이런 느낌 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듣다가 놓친 것 같아요. 강사님이 아이들에게 글 쓰는 이유를 대놓고 물어보면 이야기 안 하니까 돌려 묻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돌려 묻는지 제가 애기라고 생각해요. 애기? 네. 제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기 아니고 학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학생. 그러니까 대놓고 너 글 왜 써?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직접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제 이런 글 썼어. 그래서 글 쓰니까 이랬어. 너는 글 쓰니까 어때? 이런 식으로. 글 쓰면 어때? 전 글 쓰기 싫어요. 싫지. 그래, 싫지. 근데 한번 우리 친구 그럼 넌 쓰지 마. 다른 친구들 한번 글 써보면서 글 보면서 그 친구는 어떤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네, 그러니까 간접 경험도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는요 아이들 글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 따끈따끈한 신상. 옛날 거는 이미 유통기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써온 갓 잡은 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요 아이들은요 반응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저렇게 쓸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동기부여예요. 네. 쟤도 쓰네? 그쵸. 나도 저렇게 써볼래. 뭐 저 정도 썼는데 칭찬받아? 뭐야 난 더 잘 수 있는데. 약간 경쟁심도 유발하면서. 네, 그렇군요. 계속 설득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글을 왜 써야 해라고 질문했을 때 좀 부정적인 친구들 쓰라고 해서요. 그냥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글 쓴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글 쓴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의 맛을 전혀 못 느낀 친구예요. 그렇죠. 네, 이런 친구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는 아직 맛을 못 봤구나. 기다려. 언젠간 돼. 그냥 이렇게 써오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냥 기다려주세요. 약간 애가 타게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왜 쓰? 아니 아직 아니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넌 때가 안 됐어. 네, 때가 아직 안 됐어. 너는 아직 기다려. 때가 안 됐어. 하는 게 아니고. 네, 늘 말하는 것 중에 많이 쓰지 마. 어떤 애들이 막 이래요. 좀 더 짧게 써. 왜 이렇게 너 이러면 곤란해. 너무 길어. 너 아직 안 됐어. 조금 더 기다려. 지금은 세 줄만 써도 오히려 애간장 타게. 네, 그게 오히려 먹히더라고요. 괜히 써라 알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싫죠. 오히려 이런데. 네, 좋아하면 싫잖아요. 아이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시는군요. 밀당을 잘해요. 밀당을 잘 하시는군요. 그 간단한 질문인데요. 글쓰기 공책의 제목이 보였는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걸 유쾌, 상쾌, 통쾌라고요. 네, 제가 나중에 묘비명에 유쾌한 그녀, 상쾌하게 살다, 통쾌하게 죽다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쾌글, 그러니까 이게 유쾌한 글 해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독서로 읽기 애들은 너무 많은 글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걸 따로 했더니 너무
막 번잡하고요. 독서록 안 가져왔어요. 일기장 따로 뭐 이런 게 싫어서 육회글은 일상적인 뭐 글, 그리고 얘들아 상캐글은 뭐 독서록에 관련된 글, 그다음에 통캐글은 뭐 이렇게 주제별로 줬는데 사실은 이거 하다가 조금 저기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것도 나누니까 또 번거로워져요. 그리고 의미 없어. 이게 뭐야 딱 벽이 생겨. 네, 딱 이게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6K예요, 3K예요, 통K. 내가 헷갈려요. 저는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글쓰기, 그냥 글쓰기로 하고 글잔치라고 표현해요. 글잔치. 네네네, 예. 글잔치 글. 네, 그렇군요. 네. 혹시 네. 그 글을 모아서 네. 또 이렇게 뭐 문집을 만든다든지 뭐 신문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하시나요? 네, 그 문집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이 친구에게 오늘 문자를 보내려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이 친구의 글이 담겨 있는 공책을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면 안 하게 돼요. 선생님들이 할 일도 많으신데 막 문집까지 만들어 주려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책 한 권이 아이들에게 역사책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그 학급 운영비로 갖다가 좀 예쁜 스프링 공책을 샀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됐을 땐 거기다가 이제 마치 문집처럼.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면 네 글밖에 못 보잖아요. 그게 아쉬워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저쪽에 계신 모 선생님의 것을 따라해서 전담 시간에 아이들이 글 써온 거를 신문처럼 막 타자 쳐가지고 이렇게 한 장 아침에 호해요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 글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은 못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은 아이들의 글을, 친구의 글 보면서 얘기하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뭐라 그러죠? 환경 일회용 쓰지 않는 거? 네네네, 제로 웨이스트 카페 제로 회원님. 웨이스트. 회원님. 네. 네, 환경 수업에 적용할 거리가 너무 적었어요. 수업에 적용해본 예를 엄청 많은데요. 소개해 주세요. 이거 하면 3시간짜리인데. 3시간.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3시간. 아우, 네. 아니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고요. 요즘에요 환경에 관련된 그 동화책이 쏟아져요. 거의 제가 도서관에 단골 손님이거든요. 저희 학교 도서관에 가보면요, 새 책 오면 제가 늘 스캔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한 10권 중에 정말 서너 곳은 환경책이에요. 거의 쏟아져 나가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요, 예전에는 이론 서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실제 서적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써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맨날 선생님들 환경교육하라 그러면 일회용을 쓰지 않고 애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뭐 맨날 뭐 쓰레기를 이제 그걸 재미없어. 차원을 넘어서서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되게 재미있게 지금 아이들이 지금 대나무 칫솔을 저도 쓰고 있거든요. 대나무 칫솔 쓰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제 벌써 간증문 막 쓰고 있어요. 이거는 모양이 어떻고 뭐 이건 다음 편. 이거 길어집니다. 네. 기대되네요. 지금 강의 중에는 네. 아이들이 글이 주 1회 정도 월요일 날 이렇게 북평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주 1회만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아니죠,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짧은 글은 그때그때 씁니다. 그때 쓰고. 네, 제일 좋은 건 아시죠? 막한 밥이 제일 맛있듯이 바로 활동하고 바로 써요.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활동이 끝난 후에 네. 바로 글 쓴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약간 프로젝트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한 흔적, 조금 더 내가 실천해본 흔적, 그리고 내가 직접 생활에서 부딪힌 흔적. 이게 여기 글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글쓰기 공작이 약간 통합적으로 그렇죠. 활용이 되는데 그렇죠. 네. 수업에는 활동 후에 바로 쓰고 그다음에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예. 그래서 목적을 이제 가지고 수업과 연계해갖고 최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죠. 그렇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쓰는 글을 쓰는 과정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네. 관찰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찰 다음에는 뭘 해야 관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한데요. 제가 아이들이 글이 대부분요 3줄, 4줄 정도 써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나는 오늘 가족과 목욕탕에 갔어. 그 목욕탕이 혹시 대중 목욕탕이야? 아니면 찜질방이야? 사우나야?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고 나서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아하. 그러면 아이들이 감을 잡아요. 아, 어떤 목욕탕인지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있었더니 너무너무 더웠어. 그렇지만 때를 밀어주시니 시원하고 개운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야? 뭘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또 들어? 이렇게 약간의 한두 마디만 저는 아침에 오면요, 글을 내면요, 글을 대충 짧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계란? 이게 무슨 계란이었어? 맥반석 계란이었어? 아니면 무슨 계란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요 가지고 가요. 조금 더 이걸 써야 되는구나.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겪은 일을. 그러니까 선생님 궁금하거든. 너는 알지만 나는 몰라. 그러니까 얘는 몰라. 그럼 네가 그 상황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써줘. 그대로 써줘.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글쓰기 관찰 글쓰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글 쓰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쓰는 게 너무 재밌는데 혹시 네. 그런 또 재미난 글쓰기 방법은 없나요? 아, 연속극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네, 연속극은 네, 오늘 말하려면 길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다음번에. 오늘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커밍순. 6호 교사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 한 번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싫으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목요인강 글쓰니까 수업이다 시즌 1 6호 교사의 글을 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